마돈나의 실제 몸무게는 고작 47kg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고 있는 통장의 무게는 어마어마하죠.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그녀는 여성 가수 중 최고의 부자입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돈의 대부분을 이혼한 두 남편에게 한 푼도 뺏기지 않고 지켜냈다는 거죠. 결혼할 때마다 이혼 계약서부터 쓰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첫 이혼 때 남편이 무려 1조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마돈나는 이혼 계약서 한 장으로 단돈 1센트도 주지 않고 헤어졌죠. 그녀의 말 맞다나 남자는 교체할 수 있지만 내 돈은 영원한 거야. 마돈나의 어린 시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유방암으로 잃었죠. 6남매 중 맏딸이었던 그녀는 갑자기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재혼했는데 새어머니는 완벽주의자였죠. 옷장 정리부터 식탁 매너까지 모든 것이 군대식이었습니다. 반항심 강했던 마돈나는 매일같이 새어머니와 충돌했고 결국 집을 뛰쳐나왔죠. 하지만 이런 엄격한 환경이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내 성공의 원동력이 됐어요. 난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됐죠. 실제로 마돈나는 고등학교 시절 줄곧 올 A를 유지했고 치어리더 주장을 맡았으며 발레를 독학으로 마스터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기까지 했죠. 뉴욕에 도착한 마돈나의 첫 직장은 타임스퀘어의 도넛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쫓겨났죠. 손님들 앞에서 도넛 크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난 원래 규칙을 못 지켜요. 그녀의 이런 당돌한 성격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 댄스 스튜디오에 무작정 들어가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죠. 당시 안무가는 이런 뻔뻔한 아이는 처음이라며 웃었지만 마돈나의 열정에 감동해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 공연의 백업 댄서로 발탁되었죠.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마돈나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 메인 보컬로 서고 싶어요. 제작진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죠. 결국 그날 밤 마돈나는 백업 댄서가 아닌 메인 가수로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레코드사 임원들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넌 못생겼어. 몸매도 별로야. 심지어 첫 앨범 재킷 촬영 때는 얼굴이 너무 특이해서 안 팔릴 것 같다며 다른 모델을 쓰자는 얘기까지 나왔죠. 하지만 마돈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그럼 내가 섹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줄게. 그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춤을 췄고 요가에 미쳐 살았죠. 1982년 마돈나는 첫 싱글 에블바디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레코드사는 앨범 커버에 그녀의 사진을 넣지 않았죠. 백인 여자가 블랙 뮤직을 부르면 아무도 안 살 거야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마돈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직접 클럽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DJ들에게 키스를 해주겠다며 교섭을 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결국 그녀는 섹시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고 첫 싱글 에블바디는 빌보드 댄스 차트 3위까지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못생겼다며 그녀를 무시했던 임원들이 몇 년 뒤 마돈나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신인 가수들만 찾았다는 거죠. 예쁜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게 가장 섹시한 거지. 1984년엔 마돈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해였습니다. MTV 뮤직 어워즈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라이크 어 버진을 부른 것이죠. 무대 위에서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어올리며 바닥을 뒹구는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방송 금지를 요구했고 교황청에서는 그녀를 악마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마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날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모두가 날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공연 덕분에 라이크 어 버진은 빌보드 1위를 석권했고 마돈나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이 무대를 완전히 즉흥으로 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리허설에서는 평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본 무대에서 갑자기 드레스 자락을 들추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무대에 올랐을 때 제 하이힐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넘어진 척을 했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났네요. 1985년 마돈나는 당시 할리우드의 가장 문제적인 배우로 꼽히던 숀 펜을 만났습니다. MTV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그해 8월에 결혼에 골인했죠. 27살의 마돈나와 25살의 숀 펜. 할리우드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숀 펜의 폭력적인 성향이 문제였죠. 실제로 마돈나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취하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났습니다. 마돈나의 Like a Player 뮤직비디오가 종교적 논란을 일으키던 시기, 숀 펜은 한 영화 촬영장에서 엑스트라들을 위협하며 9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정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숀 펜은 마돈나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죠. 이후 마돈나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 시절은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고 회고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경험은 마돈나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모든 계약서에 폭력은 즉각적인 이혼 사유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마돈나가 가장 잘한 선택은 루이비통 가방이 아닌 주식을 산 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뮤직비디오 제작사를 직접 차렸고 음반 유통사에 지분도 샀죠. 덕분에 음원이 팔릴 때마다 엄청난 수수료를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1992년에는 자신의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자 무려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직접 음반사를 차렸죠. 업계에선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원래 받던 음원 수익의 15%가 아닌 75%를 가져가게 된 거죠. 마돈나가 가장 충격적인 선택을 한 건 1996년이었습니다.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임신 소식을 전했죠. 누구의 아이냐는 질문에 마돈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38살. 소속사는 발칵 뒤집혔죠. 지금이 전성기인데 임신이라니. 더군다나 아이의 아버지조차 밝히지 않는다니. 언론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죠. 워렌 베티부터 존 F 케네디 주니어까지 온갖 유명인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심지어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며 뛰어들어 더 큰 소동이 났죠. 하지만 마돈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든 이건 내 아이라며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한 파파라치가 충격적인 사진을 포착합니다. 마돈나의 자택에서 자주 목격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개인 트레이너 카를로스 레온이었죠. 팝의 여왕이 자기 트레이너랑? 이라는 제목이 대서특필됐죠. 특히 카를로스는 쿠바 출신의 무명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내가 마돈나의 트레이너라고 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니 더욱 믿지 않네요. 라며 카를로스가 남긴 말은 더 큰 화제가 됐죠. 결국 마돈나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전 제 트레이너와 사랑에 빠졌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딸 로데스가 태어났을 때는 수많은 축하 세례가 쏟아졌죠. 이후 마돈나는 말라위에서 3명의 아이를 더 입양했습니다. 데이비드 반다, 머시 제임스, 그리고 쌍둥이 에스더와 스텔라까지. 제가 번 돈은 모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은 모두 평등해요. 친자든 입양이든 상관없죠. 안타깝게도 카를로스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로데스의 좋은 아버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돈나의 자녀 교육법은 독특하기로 유명합니다. 첫째 딸 로데스가 엄마가 유명하니까 내가 공주님이네 라고 말하자 바로 그날로 호텔방을 퇴실하고 시골 농장으로 이사했죠. 아이들은 TV도 없이 자랐고 13살이 되기 전까진 휴대폰도 못 가졌답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단 한 개만 받을 수 있었죠. 아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고 수입의 일부는 반드시 기부해야 했습니다. 로데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엄마는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갖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16살까지 이코노미석으로 비행기를 탔죠. 라고 밝혔습니다. 입양한 아이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마돈나는 매년 아이들을 말라위로 데려가 봉사활동을 했고 자신들의 출신 배경을 잊지 않도록 했죠. 부자인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마돈나는 처절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했죠. 그녀의 엄마는 청소부였고 돈이 많든 적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엄마한테서 배웠던 것이죠. 2008년 마돈나의 인생에 폭탄과도 같은 스캔들이 터집니다. 당시 50살이었던 그녀가 25살의 브라질 모델과 불륜 현장을 들켰다는 뉴욕 포스트의 보도였죠.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그녀의 남편 가이리치 감독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난 더 이상 마돈나의 남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격분했죠. 하지만 사실 이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마돈나와 가이리치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거든요. 특히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영국 신사인 가이리치는 매일 저녁 7시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지만 마돈나는 새벽 3시까지 피트니스를 하고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고집했죠. 게다가 마돈나는 매일 힌두교 명상을 하고 카빌라를 공부했는데 가이리치는 이런 아내를 미친 것 같다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은 전쟁이었죠. 가이리치는 무려 9,200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마돈나의 남편으로 산 7년의 대가라며 주장했죠. 하지만 마돈나는 이혼 전 작성한 계약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서명했잖아요.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고요. 결국 가이리치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양육비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이혼 후 마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더라도 이성은 잃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는요. 마돈나의 대담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졌습니다. 2023년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자신의 얼굴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지난 40년간 도발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또 다른 도발을 시작할 거예요. 그건 바로 나이듦을 즐기는 거죠.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20대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합니다. 매일 3시간씩 요가를 하고 주 5일을 운동에 매진하죠. 특히 그녀만의 특별한 운동법이 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발레를 한다고 합니다. 발레는 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5살 때부터 했죠.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지키고 있어요. 2023년 셀러브레이션 투어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며 화제가 되었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20대 댄서들과 똑같이 춤추고 있잖아요. 2012년 마돈나와 레이디 가가의 대립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히트곡 Born This Way가 마돈나의 Express Yourself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마돈나는 콘서트에서 두 노래를 믹스해 부르며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졌죠. 표절은 표절일 뿐이에요. 라면서요. 하지만 가가는 그녀에게 막말을 하며 맞섰죠. 당신 같은 늙은 여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12년 레이디 가가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마돈나의 나이 54살.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달랐죠.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는 54살의 나이에 MDNA 월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88개의 도시를 돌며 2시간씩 격렬한 춤을 췄죠. 특히 공연 중 상의를 벗어올리며 난 아직도 섹시하다고 외쳐 화제가 됐습니다. 이 투어로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레이디 가가의 전체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죠. 내 얼굴값은 연간 100억이에요. 마돈나의 뷰티 루틴은 충격적입니다. 매일 아침 영하 10도의 얼음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해서 산소 캡슐에서 2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은 24캐럿 금방 마스크를 한다고 하네요. 한 번 관리할 때마다 무려 800만 원이 들죠. 특히 그녀만의 독특한 관리법이 있는데 매일 밤 전신을 랩으로 감고 잔다고 합니다.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요. 마치 신선한 생선처럼요. 그녀의 집에는 무려 6개의 욕실이 있는데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요. 하나는 오직 얼음 마사지용, 또 하나는 아로마 테라피용. 심지어 한 욕실에는 사과 식초를 가득 채워놓고 있답니다. 매일 사과 식초로 세수해요. 여드름도 없어지고 피부도 하얘져요. 이런 관리 비법은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마돈나 뷰티 챌린지라는 것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녀의 화장품 회사는 연 매출 5천억을 기록하고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관리만 잘하면 여자는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죠. 내가 여우라고요? 그럼 난 최고로 섹시한 여우예요. 2020년 마돈나가 자신보다 32살이나 어린 댄서와 열애설이 터졌을 때 한 말입니다. 알렉스라는 이름의 이 댄서는 마돈나의 아들보다도 2살이나 어렸죠. 하지만 마돈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SNS에 키스 사진을 올리며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라고 당당히 외쳤죠. 그녀의 전 남자친구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18년에 사귄 케빈은 25살, 2016년에 티모시는 27살, 2014년에 브라임은 24살이었죠. 한 방송에서 이제 그만 동안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마돈나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당신들은 60대 남자가 20대 여자와 사귀면 멋지다고 하면서 왜 내가 젊은 남자를 만나면 욕을 하죠? 그게 바로 여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이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고 덕분에 60대 여성들 사이에서 마돈나 신드롬이 일어났죠. 심지어 한 60대 여성단체는 마돈나에게 감사패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자신감을 가졌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최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3살 복싱 선수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올려 또다시 화제가 되었답니다. 2023년 마돈나의 재산이 또 한 번 크게 늘어났습니다. 워너뮤직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무려 4천억 원에 판매한 거죠. 할리우드에서는 역시 마돈나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저작권을 팔 때는 모든 권리를 넘기는데 마돈나는 달랐거든요. 그녀는 계약서에 3가지 특별한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노래를 성형외과 광고에 쓰지 말 것. 난 한 번도 성형한 적 없어요. 그러니 내 노래로 성형 광고를 하지 말아줘요. 둘째,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말 것. 내 노래는 예술이에요. 정치 도구가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조항은 자신의 사후에도 AI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죠. 죽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산 사람이 부를 때가 제일 예쁜 법이에요. 이 발언들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특히 성형 고백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마돈나의 과거 사진을 분석한 성형외과 의사들은 자연미인이 맞다고 인정했죠. 다만 피부관리와 시술은 꾸준히 받아왔다고 하네요. 수술은 한 적 없지만 관리는 해요.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이니까요. 현재 66세의 마돈나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2023년 6월 셀러브레이션 투어 중 박테리아 감염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놀랍게도 2달 만에 무대로 돌아왔죠. 내 투어는 아무도 멈출 수 없어요. 최근에는 자신의 자서전을 영화화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제작비만 무려 1억 달러.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처음에 시드니 스위니, 플로렌스 퓨, 알렉사 드미 등 젊은 배우들을 마돈나 역에 추천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내 인생은 그저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돈나는 감독과 각본을 직접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내 얘기를 할 테니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해야죠. 영화는 그녀의 데뷔 초기인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마돈나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포함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던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충격받으실 준비는 하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스포트라이트는 내 숙명이었지. 황금빛 왕관과 대리석 무대 위에서 완벽한 미소로 춤추는 동안 내 안에 작은 소녀는 울고 있었어. 내가 먹은 다이아몬드 난 반짝이며 부서져가. million dollar baby but I'm lonely. 내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라. 내가 broken 다이아몬드가 비싼 상처들을 안고서 I keep dancing, keep shining, but who's gonna save me now? 7번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고 4명의 아이들만이 내 진실이야. 카메라 플래시 속 주름진 미소도 이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됐어. 내가 먹은 다이아몬드 난 반짝이며 부서져가. million dollar baby but I'm lonely. 내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라. 내가 broken diamond가 비싼 상처들을 안고서 I keep dancing, keep shining, but who's gonna save me now? 5살의 나에게 말하고 싶어. 넌 충분히 강하다고. 엄마의 빈자리도 모든 상처도 내 빛나는 날개가 될 거라고. 내가 먹은 다이아몬드 난 반짝이며 부서져가. million dollar baby but I'm lonely. 내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라. 내가 broken diamond가 비싼 상처들을 안고서 I keep dancing, keep shining, but who's gonna save me now? 이제는 알아 내가 누구인지. 깨져도 빛나는 영원한